통영시와 전남 여수시가 지난해 말부터 최초 3도 수군 통제형 본영을 놓고 원조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자체 간 갈등을 우려해 대응을 자제했던 통영시는 여수에서 범시민 서명 운동까지 벌이자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해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 교사가 학생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교육당국이 조사 중입니다. 경남교육청은 학교에서 해당 교사와 학생들을 분리 조치했으며 경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처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새해 지자체의 각오를 짚어봅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광과 스포츠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할 합천군의 2025년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최근 활동 소식을 전하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지역마다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 도내 의원들의 활동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통영시와 전남 여수시가 지난해 말부터 최초 3도 수군 통제형 본영을 놓고 원조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자체 간 갈등을 우려해 맞대응을 자제했던 통영시는 역사 왜곡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적극 대처에 나섰습니다. 표현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영에 있는 3도 수군 통제형입니다. 조선시대 경상, 전라, 충청 등 3도 수군을 지휘하던 본영으로 국가유산청이 최초의 통제형으로 인정한 곳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때 아닌 최초 이름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남도와 여수시가 전라 자수사였던 이순신 장군이 초대 통제사로 임명됐던 만큼 최초 통제형이 여수라고 주장하면서부터입니다. 당시 전라자수영의 전진기지였던 한산도에서 교제를 받았을 뿐 실제 3도 수군 통제 사의 번영은 전라자수영 여수였다는 사실은 불변의 역사입니다. 지자체 간 갈등을 우려해 대응을 자제하던 통영 지역도 태도를 전환했습니다. 여수시가 역사 바로잡기 결의안을 채택하고 범시민 서명운동 등을 펼치며 역사 왜곡에 앞장서고 있다는 겁니다. 통영시의회는 14일 전남과 여수시의 최초 3도 수군 통제형 침탈 행위 및 역사 왜곡 중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에는 역사 왜곡에 대한 국가유산청과 경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통영 시민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최초 3도 수군 통제형은 통영의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주장을 펼치는 전라남도와 여수시를 이를 즉각 철회하고 통영 시민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합니다. 통영사 연구에는 난중일기와 이충무공 전서 등 임진왜란 사료와 고증 자료에 한산도가 최초의 3도 수군 통제형이라고 명시됐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여수 지역에서 제시하는 역사적 근거는 상황적 인식에 불과하고 통영은 다양한 역사적 기록이 차고 넘친다는 입장입니다. 최초의 3도 수군 통제형은 통영의 한산도였다. 그렇게 해서 기록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록도 많이 있는데 정확하게 새겨져 있는 문서나 비석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정사, 바른 역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수 지역은 올해 전라자수형 본영인 진단관 재개관에 맞춰 역사를 바로잡겠다고 선언한 상황. 최초 3도 수군 통제형 위치와 이름을 둘러싸고 자칫 영호난관 갈등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경남 도내 지자체들의 2025년 계획을 짚어봅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올해 합천을 새롭게, 군민을 빛나게라는 슬로건으로 관광과 복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해 군정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계획인데요. 전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겨울철 온화한 기후로 동계 전지훈련지로 각광받는 합천군. 매년 세 차례 10여 년째 전국 규모의 축구대회를 개최할 정도로 잘 갖춰진 체육 인프라와 경기장 및 훈련 일정 조율 등 체계적인 지원은
전지훈련팀이 합천을 찾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지난해 다녀간 동계 전지훈련팀만 70여 곳. 올해만 해도 전국 80여 개 팀이 합천을 동계 전지훈련지로 선택했는데 경제 유발 효과는 44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처럼 각종 대회나 전지훈련팀 유치는 지역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합천군은 올해 100개 전지훈련팀 유치를 목표로 스포츠 도시 합천건설에 또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2006년 무학기 고등축구대회를 시작으로 2014년부터 11년간 춘축의 고등축구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16년간 전국 이사 축구대회를 개최해 축구 메카로 확고한 자리를 고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74개 팀 전지훈련팀이 합천군을 다녀갔으며 올해는 전년 대비 30% 증가한 100개 팀 유치를 목표로 합천군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관광. 수려한 자연경관과 영상 테마파크, 해인사 등 사계절 즐길 수 있는 관광자원 역시 지역 경제의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합천군은 여기에 더해 한반도 최초의 운석 충돌구를 관광 상품화해 세계 지질 테마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도산 양수발전소 유치 사업도 올해 합천군의 핵심 사업 중 하나입니다. 두부산 양수발전소 건설 사업에 이어 오도산 양수발전소까지 유치해 전국 최초, 전국 최대의 쌍둥이 양수발전소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전체 인구 4만여 명 중 만 65세 이상 인구가 45%를 차지하는 초고령화 사회인 합천군. 군민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군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합천군정을 이끌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도 농업 경쟁력 강화, 체류형 스포츠 산업 유치, 특화된 관광 자원 개발 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 안전망 강화를 통해 모든 국민이 차별 없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런가 하면 합천 영상 테마파크 호텔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해 군 재정 수입의 40%가 넘는 250억 원의 대출금을 합천군에서 짊어져야 하는 상황 속에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는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경남 지역 국회의원들의 최근 활동 소식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종우 국회의원입니다. 창원시 진해구 이종우 국회의원이 최근 부산항만공사 명칭과 항만위원 추천권 변경을 위한 항만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부산항 신항의 항만과 배후지 등 관련 인프라 절반 이상이 경남에 있고 진해신항 행정구역도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만큼 부산항만공사 명칭을 부산경남항만공사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신항 옆에 들어서는 부산항 제2신항인 진해신항은 행정구역상 창원시 진해구에 속합니다. 오는 2040년까지 사업비 15조 1천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한편 경남에서 공사 명칭 변경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일자 이를 두고 부산 지역 단체들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혜경 국회의원이 지난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안에 대해 힘을 모으자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 자리에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한나 씨의 죽음을 정쟁으로 몰지 말고 관련 법안을 처리하자면서 이미 해당하는 법들이 발의돼 있다. 국민의힘이 진심이라면 바로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해 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인 뉴진스 한의법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허성무 국회의원이 일제 식민지배 찬양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허 의원은 역사를 부정하고 더 나아가 옹호 미화하거나 허위 주장하는 것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전쟁 범죄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헌법과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대한민국 전통성과 민족 정기를 수호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역사 왜곡 금지 법안으로는 일제 식민지배 옹호 행위자 처벌 법률안, 일제강점하 민족차별 옹호 행위자 처벌 법안 등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창원시가 지난 11일 국회를 찾아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습니다. 시는 올해 상반기 안에 특례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종량 국회의원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만나 특례시 특별법의 조속한 심의와 제정을 말했는데요. 14일 열린 2월 정기국회에서 김종량 국회의원은 경남 국회의원 16명 가운데 유일하게 대정부 질문자로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인구 100만 선이 무너졌지만 현재 4개 특례시 중 유일하게 비수도권에 있는 창원시가 특례시 지위를 잃지 않도록 인구 기준 변경 등에 정부가 적극 노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지역 국회의원들의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김해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학생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교육당국이 조사 중입니다. 김해 중부경찰서는 지난 13일 김해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5학년 담임교사 A씨가 학생 2명을 폭행했다는 신고를 다른 학생에게 받고 출동했습니다. 경찰과 경남교육청은 한 학생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생이 휴대전화로 이 장면을 촬영해 실랑이를 벌이다 신체 접촉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학교에서 해당 교사와 학생들을 분리 조치했으며 경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처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해의 두 번째 특수학교인 가칭 김해 제2특수학교가 교육부 첫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지난 1월 정기 1차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연 교육부는 김해 제2특수학교 신설 사업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특수학교 장애 영역별 설정 필요성 등의 이유로 1차 심사에서 보류가 됐다며 교육부 의견, 행정 절차 부분을 보완해 다음 2차 심사에서 통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경상남도 교육청과 김해시, 주식회사 부영주택은 김해 제2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김해 제2특수학교는 직업교육 특성화를 위한 고등학교로 운영될 계획이며 오는 2029년 개교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해시에 있는 특수학교는 지난 2022년 개교한 은혜학교가 유일합니다. 학생 수는 340여 명이며 과대,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정 갈등 여파로 올해 부산 지역 의과대학 졸업식도 취소되거나 축소돼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는 28일 졸업식이 예정됐던 부산대 의대는 졸업생들이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식이 취소됐습니다. 동아대 의대는 졸업 학점을 채운 학생이 없어 졸업식을 열지 않기로 했으며 고신대 의대는 오는 20일 졸업식이 예정돼 있지만 졸업생의 참석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달 13일 열린 인제대 의대 졸업식에는 졸업생 1명만 참석해 소규모로 치러졌습니다. 부산시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제11차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에 대응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수요조사는 급변하는 첨단기술 여건과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응하고 규제자유특구 제도와 연계할 수 있는 신규 실증 특례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겁니다. 발굴 분야는 신산업, 신기술과 관련한 전 기술 분야이며 참여할 기관이나 단체는 부산시 홈페이지에서 수요 조사서를 내려받아 다음 달 31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부산의 1월 취업자 수가 전년보다 17,000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1월 부산시 고용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 1월 부산의 15세 이상 취업자는 163만 7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000명 감소했습니다. 또 실업자는 지난해 1월 8만 1,000명이던 수준에서 8만 5천 명으로 4천 명이 늘었습니다. 부산의 경제활동 인구도 14,000명이 줄어든 172만 1,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산의 1월 고용률은 작년보다 0.3%포인트 하락한 56.2%, 실업률은 0.2%포인트 상승한 4.9%로 조사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